아니 맛만보다 짭짤한 맛만보다 끝났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소금 뭐 종류도 많고 사용하고 있는 소금이 뭔지 혹시 댁에 가셔서 그날 좀 체크해 보셨어요? 저는 한 가지를 쓰고 있다니까요. 신한 그 천일염. 그죠. 천일염 네. 중에서도 어떤 종류인지 오늘 이 방송 천일염 안에서도 종류가 또 있어요? 그럼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입자 크기가 다 소금은 다르잖아요, 사실은. 네, 입자 크기 다른 것도 약간 종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크기도.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맛이 달라져요. 사실은 이제 혀에 닿아서 녹는 그 속도라든지 아니면 씹어야 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짠맛 혹은 짠맛 플러스 가지고 있는 소금의 여러 가지 감칠맛 뭐 다양한 맛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맛이 달라져요.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전 세계적으로 소금의 분포도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바다에서 소금이 나오니까 그렇죠. 천일염이 되게 당연하지만 10% 미만의 되게 희귀한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암염은 이제 소금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바위. 그걸 깨서 네. 뭐 어떻게 보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어떤 거 뭐 네모나게 그릇처럼도 가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나오는데 모양이 다양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물에서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저희가 받아내는 소금들은 그 결정 형태에 생기는 거에 따라서 입자가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이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신안에 있는 태평염전 가가지고 그 소금 장인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물질을 하느냐 또 어떤 시간에 이거를 끌어당기고 미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진대요. 아, 그렇군요. 요리하는 거랑 똑같이 사람 손을 타는 거예요. 손 타네요, 정말. 네, 그래서 소금 맛이 같은 밭에서 나오는 건데도 다 다른 소금 맛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일단 보시면은 우리가 뭐 꽃소금이라고 하는 거 한 번 그러니까 끓여가지고 얻은 그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결정이 조금 새끼 손톱 절반만한 그런 맞아요. 그 약간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렇잖아요. 손으로 만지면 바스락거리는. 네, 그렇죠. 이거를 김치 담글 때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약간 이렇게 뭔가 입자가 굵다. 그리고 요즘에는 소금이 엄지 손톱만한 것도 나와요. 그렇게 큰 게 있어요. 네, 이제 안에 공기를 많이 넣어갖고 이제 결정화 시킨 거죠. 사탕처럼. 이 상태로 된 것들은 다 덜 짭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냥 완전 덩어리로 뭉쳐 있는 게 아니라 그 저염? 저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 아니 짜게 하려고 소금 먹는데 그걸 덜 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염도 자체가 낮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혀에서 느껴졌을 때 이게 닿는 면적 대비 맛이 약간 조금 다른 맛이 더 많이 느껴지기도 그렇군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꽃소금, 그러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약간 굵기가 있는 것들은 잘 안 녹아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아찌류라든지 그렇죠. 김치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고운 소금으로 가늘어지잖아요. 이걸 이제 용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에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다 뭐 음료라든지 아니면 뭐 디저트류 혹은 우리 국에다가 잠깐씩 넣을 때, 네, 조금씩 넣을 때 그럴 때 이런 거 이렇게 소르르 이렇게 풀어주면 바로바로 맛도 나고 물에 잘 섞이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가 빠르죠. 죽염도 있지 않습니까? 죽염. 죽염은 옛날부터 약간 약재처럼 사용이 됐잖아요. 네. 소금이 가지고 있는 뭐 소금 사실 몸에 필요한 거니까 여러 가지 효능이 있겠죠. 근데 이 죽염은 뭔가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죽통이라고 하는 거 아실 거예요. 거기다 넣어서 뭐 여러 번 가공한다면서요. 대나무가 한쪽은 막혀 있고 이렇게 그릇처럼 길게 생겨 있는데 거기다가 천일염을 넣고 그리고 위에를 황토로 뚜껑을 해요. 그렇게 해갖고 그걸 굽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인삼 찌듯이 그렇게 구중구포처럼 뭐 9번을 쪘다가 뺐다 쪘다 뺐다 이렇게 한다라고 완전 굽는 소금인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굽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죽통 안에다가 넣고서는 구워서 불순물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 대나무에 있는 성분들이 또 소금에 같이 합쳐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다른 효능을 가진다고 해서 이걸 약재로 쓰인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주로 뭐 잇몸에 좋다 그래갖고 치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죽염을 이용해서 뭐 옷장에 있는 습기랑 냄새를 잡는 거. 그것도요? 네. 그리고 뭐 탈취나 항균 기능 이런 거에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염도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소금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죠. 네. 근데 지금 죽염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향이 들어간 그런 소금들이 있더라고요. 훈제향, 뭐 과일향, 맞아요.
이건 뭐 왜 이런 게 나오는 역시 겁니까? 정영실 아나운서님은 미식가세요. 네. 이게 요리에 따라서 그냥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그렇죠. 소금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가공을 해서 요새 많이 쓰고 있는데 뭐 딸기 소금이라든지 제일 흔한 거는 일본에서 건너온 녹차 소금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고추냉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와사비 소금이라는 것도 있고 허브 소금. 네, 허브 소금. 허브 솔트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상품화 되기도 해서 고기에다가 많이 쓰죠. 이게 향 플러스 요리적인 기능을 더해주는 건데 맛도 주기 때문에 이런 게 많고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소금 중에 하나가 강황 소금이에요. 아, 강황. 네, 강황 성분이 뭐 굉장히 뭐 여자한테도 좋고 뭐 요즘에 면역력에도 좋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생겨서 논문이 그것 때문에 강황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가공을 한 그러면 강황 색깔이 소금들이 노랗습니까? 그렇죠.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이게 특별히 강황이 무슨 어떤 맛이 난다라기보다 색깔 자체가 되게 매력이 있어서 이거 좀 되게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해요. 갑자기 그렇게 이렇게 가미된 소금 얘기하니까 맛소금이 떠오르네요. 우리에게는 진짜 맛소금이 있었죠. 19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그때는 그걸 넣기만 하면 맛이 나죠. 그렇죠. 되게 신기한 게 이거는 소금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짠기가 있고 그리고 소금을 베이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소금이 맞아요. 그렇지만 소금이 가지고 있는 워낙에 자기의 성분보다 그 다른 것들을 조금 더 넣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미료, 그러니까 화학 조미료라고 하는 글루타민산 나트륨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 소금에다 결합을 시켜서 이 소금을 쓰면 유난히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뭐 옛날에 뭐 고향의 맛 이 맛이야 뭐 이런 것들 할 때 광고 아닙니까 그거? 네. 그런 것들을 할 때의 그 제품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 맛소금을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옛날에 국에다 한 숟가락만 이렇게 탁 넣어도 한 숟가락 많이 넣어. 아니 작은 스푼으로. 너무 많이 넣었나? 엄청 짜게 드시나 봐요.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완전 다르죠. 이게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칠맛인데 버섯이나 소고기 이런 데서 추출을 해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금에다가 버섯이나 소고기를 더해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딱 그 맛이에요. 근데 소금은 여름에 정말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갑자기 이렇게 붓는다 그래야 될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같이 막 엉기기도 하고 덩어리 져지기도 하고. 수분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맞는데 소금이 붓거나 한 덩어리가 된다고 해서 뭐 성질이나 맛이 변하진 않아요. 근데 그 어떤 수분이 붙었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냉장고 안에 소금을 넣어놨다.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소금이 이렇게 덩어리가 진 거는 냉장고 냄새를 잘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소금을 쓰면은 맛도 냉장고 냄새 맛이 나게 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래서 그러니까 소금을 맞아요. 보관할 때 뭐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도대체. 요즘에 그런 곳이 집안에 없죠. 별로 없어서. 네. 뭐 옛날에 뭐 다용도실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실내에 우리 주방 한켠에 양념통 보관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데 통풍이 잘 되는 찬장 안이 아니에요. 찬장 안에다 넣으시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통풍이 안 되잖아요. 네, 통풍이 안 되니까.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오픈되어 있는 찬장에다가 그냥 통에 넣으셔서 밀봉하셔서 보관하시면 돼요. 이게? 네. 그래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들어가는 그 공기나 수분 양도 소금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럼 용기는 어디다 담아야 돼요? 저는 도자기 용기를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도자기 용기를 제일 추천을 하지만 도자기 용기 같은 경우에는 밀봉이 안 되는 것들도 많고 요즘에는 밀봉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리로 된 그런 보관용 그 캐니스터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뭐 틀림없죠.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소금이 마저 그렇게 냄새도 잡아주고 여러 용도로 사실은 쓰이죠. 그쵸. 살균이라든지 뭐 세척이라든지 뭐.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소금 자체가 살균력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문제예요. 소금이 저장식품에 많이 사용이 되는 이유는 그 짠기 때문에 소금을 다량으로 투입을 했을 때 균이 번식을 하지 못하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지 소금 자체가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소금을 이렇게 조금 뿌려놓거나 소금으로 문질러 씻으면 균이 다 죽는다. 이거는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오이를 닦을 때 굵은 소금으로 박박 문질러 닦으라고 옛날에는 얘기했었잖아요. 예전부터 그렇게 닦았죠. 지금도 그렇게 닦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오이로 씻을 때 소금을 문질러 닦으면 장점은 소금의 입자 때문에 겉에 있는 가시라든지 우리나라 토종 오이는 또 가시 오이예요. 가시가 많아요. 칼로 사실 약간씩 이렇게 건드려줘야 돼요. 요즘에 나오는 다다기 오이처럼 그렇게 하얀 색깔 오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시 오이 같은 경우에 손을 계속 찔리면서 씻기가 힘드니까 손톱으로 하다 보면 또 상처가 나고 소금으로 문지르면은 조금 더 편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오염의 가능성이 낮다 이런 뜻인데 그걸로 이제 다다기 오이를 박박 문질러 씻으시면은 오이가 약간 상처가 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로 오이 요리를 하거나 오이질을 담그시면은 오이가 물러요. 오히려. 이 상처난 데에 균이 빠르게 재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뭐 오이를 뭐 소금으로 문질러 닦으면 살균이 된다. 뭐 소금물에다가 끓여다가 놔두면은 뭐 살균이 된다. 이거는 사실 약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고 장아찌라든지 저장식품에 소금을 쓰는 거는 소금 자체의 살균력, 세정력이라기보다는 이 자체가 만들어주는 환경이 세균을 번식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다. 수분을 조절해주는. 수분도 조절하고 세균 번식이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이게 그렇죠. 너무 짠기가 많고. 이렇게 해서 원리가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너무 소금을 막 세균 잡는데 여기저기 막 뿌리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올바르지 못한 방법입니다. 네. 디저트에도 요즘에 단짠을 많이 쓰죠. 네. 솔트 많이 아이스크림. 예. 네. 뭐 빵도 솔트 티라미수, 소금빵. 예. 소금이 감칠맛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뇌에서 우리가 맛을 인지를 하려고 하면은 간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일단 절대적으로 간이 어느 정도 있지가 않고서는 다 일반적으로 밍밍하다로 통칭을 해야 되거든요. 간이 있은 다음에 단맛이 조금 더 잘 느껴지고 간이 있은 다음에 매운맛도 약간 탁 치는 그런 매운맛이 생겨요. 그래서 디저트뿐만 아니라 모든 요리에 간이 잘 맞아야 되지만 단맛을 강조하는 데도 소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요즘에 조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이선아님께서 소금을 항아리에 받쳐뒀는데 간수가 생겼다고. 이걸로 두부 만들어도 될까요? 그럼요. 네, 가능합니다. 네, 완전 좋고요. 근데 간수가 소금이랑 같이 지금 이렇게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아리에 받쳐놓으실 때는 주머니에 소금을 넣어서 밑에다가 벽돌 같은 걸 하나 껴놓고 그다음에 그 주머니를 위에다 얹으시는 게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에 들어있는 간수를 또 빼서 사용이 가능하시죠. 네. 자, 끝으로 가격이 요즘에 뭐 좀 오르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소금 전매라는 단어 요즘에 많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일본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그 방출 용수. 그것 때문에 남쪽에 우리가 대부분 우리 그 염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쪽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외식업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식품업계들 약간 지금 소금을 한 10년치씩 좀 미리 사놓는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임이 되게 많아요. 큰일이네요. 소금값이 지금 살금살금 오르고 있는 거는 맞고요. 필수적인 건데.